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본 BOJ 금리 동결 결정 다시 세우는 오후장 전략입니다. 정말 슈퍼 이벤트 위크라고 봐야 되겠죠. 각국의 금리 결정이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BOJ의 금리 결정이 조금 전에 좀 나오게 됐습니다. 동결로 결정이 됐는데 시장 예상대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금리 동결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별거 없습니다. 네. 그냥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고요. 그대로. 네,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요게 거의 컨트롤 C, 네, 컨트롤 V로 복붙입니까? 예, 복붙해가지고 예. 아마 오늘 FOMC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 쪽의 내용인데 그 내용들 보다 보면은 예. 여기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게 금리의 변화를 가져가고 싶어도 톤이 많이 좀 낮아졌네요. 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요거 일본 내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이래요. 네, 네. 일본이 왜 이렇게 쌀을 많이 먹죠? 밥 많이 먹나요, 일본 사람들? 초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초밥에 밥이 만큼 해서 먹나 보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쌀 가격 올라오면서 나왔던 변화가 이제 신선식품 네. 쪽을 이제 계속 자극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네. 그럼 저희도 수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쌀 관련주가 뭘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게 되면 예. 일단 요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일단 시장의 변화들은 딱 엔화 환율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오히려 BOJ 전에는 혹시 좀 매파적인 얘기,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얘기 나오지 않을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 그런 쪽이 나오면서 좀 살짝 밀렸다가 지금 오히려 다가올수록 BOJ 네.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50엔대 근처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150엔이 지난번에 좀 저항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게 안착하는지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기조 쪽에 반대 모습들이 또 약간 또 좀 저지가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일단 이벤트 끝났고 그렇게 되면 그게 큰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150엔 안착이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엔화 약세가 계속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은 일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엔화 약세면은 주식시장 좋죠. 그런 네. 분위기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이거를 보시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국내에 미치는 여파들은 뭐 그렇게 아직 크지 않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벤트 넘어갔구나. 이쪽으로 예. 보고 오늘 또 FOMC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들이 쏟아지게 되니까 참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일본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본 게임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역시 미국입니다. 네. 미국 연준 FOMC의 금리 결정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솔직히 그거 이제 파월 의장의 마음인데 예.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파월 의장이 약간 좀 대립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네. 처음부터 강하게 금리 좀 내려라라고 하는데 no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 내릴 거 아니냐라는 쪽이 예.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경기 위축 신호를 보일게. 그럼 그에 따라서 약간 두더대는 모습들 가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어차피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 그에 따라서 너희들도 금리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마 오늘 나올 수 있는 얘기 쪽에서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이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점도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발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예상하는 수준일 겁니다. 경기 나쁘지 않다, 견고하다라는 쪽이고 거기다가 또 불확실성이 또 관세 영향으로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좀 경기가 위축되는지 물가가 올라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흐름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망 쪽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지금 자꾸 경기가 위축되면은 뭐 물가 안 빠지고 경기 위축된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이 그래도 경제 수장이
경기 괜찮아. 위아 오케이. 이것만 굿 이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그래도 거기서 시장이 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경기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약간 좀 매수가 자극될 수도 있는 요인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점도표입니다. 네. 지금 일단 작년에 저희가 FOMC 열리고 시장에서 약간 출렁임이 나왔던 게 올해 지금 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빠지니까 어차피 금리 뭐 인상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금리 점도표에서 나왔던 거는 올해 금리 인하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CME 페드와치 쪽에서 이제 흐름 보게 되면 올해 3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 9, 12 3번을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미스매치가 나 있죠. 이런 쪽에서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는데 점도표도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한 월 그러니까 올해 2번 정도까지만 딱 점이 찍힌다 그러면은 시장이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온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예. 약간 우려감이 좀 크게 되면 또 출렁임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FOMC 이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예상을 깨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충격파를 또 크게 받을 수 있겠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서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파월 의장이 말하는 시장 경기의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의견들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편 우리 시장으로 좀 주목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참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참 시원하게 잘 올라가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주주총회 되니까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 미리 좀 오르기도 했고 오늘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만 원 딱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슬슬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2월 달에 나왔던 고점 59,100원을 오늘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6만 원대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이제요. 네. 이제도 저희가 좀 거의 한 6개월 동안, 6, 7개월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예. 폭풍 눈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울다가 이제 눈물 뚝 하고 예. 이제 좀 자리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주가만 보게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6만 원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요? 예, 6만 1,500원. 어허. 예, 한 6만 1,000원대 정도를 얼마나 빨리 안착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요즘에 보니까 뭐 2, 3천 원은 금방 쑥쑥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만 더 좋은 얘기 나오게 되면 금방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공방이 예. 확인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좀 가벼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그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가격은 그렇다고 쳐도 이제 좀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나오는 내용들 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오늘 주총하고 나오는 얘기 쪽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들 거기다 또 HBM3 이익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언제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회사 측에서 직접 한 거는 오늘 이제 거의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 하반기에 램프업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시동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납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대감도 같이 모이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면 HBM3 가지고 모멘텀을 찾고 뭐 무슨 다른 주변에서 찾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네, 사이클인데 지금까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게 네. 모건스탠리 그리고 또 시티그룹이 둘이 격돌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뭐 나왔습니까? 예,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여전히 안 좋게 본다. 예. 시티그룹은 아니다 하반기에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모건스탠리가 드디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좋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이제 좀 바뀌었네요 톤이. 네. 근데 치사한 건 왜 사과를 안 하죠? 틀렸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네, 받고 싶은데 예. 그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나왔던 내용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쪽들을 많이 톤을 꺾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메모리 가격들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뭐확 그래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못 되게 되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피해갈 구석을 다 만들어 놓네요. 그렇습니다. 나 완전히 자기가 틀렸다고 하게 되면 진짜 사과하고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라고 하겠는데 예. 그 예전 본 거와는 좀 다르게 좀 돌아가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시티그룹만큼의 강한 톤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데 목표가도 다 올렸어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네. 근데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25만 원, 23만 원인가까지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조금 보면 또 삼성전자가 살아나게 되면 하이닉스가 좀 못 가지 않나? 이랬는데 일단 오늘은 둘 다 그래도 발현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봤을 때는
메모리와 반도체 업황이 일단 돌아간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왔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조금 좀 힘을 내겠죠. 그래서 예. 일단은 6만 1,000원대 가서 일단 탄력을 더 고민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이야기, 최근에 뭐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도 실제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각 큰 증권사 글로벌 IB에서 바라보는 관점들도 점점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기대감을 안고 삼성전자 6만 원대 진입이 문제가 아니라 6만 1,000원대, 1,500원 정도까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점에 주목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섹터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올 초 들어서는 빨리 올라갔던 로봇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와중에도 음식료에서는 또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강한 종목들이 아직도 눈에 또 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섹터별 전략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한국 증시가 그렇잖아요. 좀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마다 차림표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차림표 요즘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맞춰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언제 다 맞춰갑니까? 제가 무슨 찍기의 신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강한 섹터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축으로 나오고 있고, 예. 게다가 음식료가 다시 셉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삼양식품도 강한데, 네. 제가 눈길이 가는 건 오늘 농심입니다. 농심이요? 네, 농심도 농부의 마음. 네. 진짜 그겁니까? 농심이지 않습니까? 예. 충격적이네요. 예. 농부의 마음 이러면 섭섭하다. 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가격을 올린다고 그랬었죠. 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오뚜기도 가격도 올려서 뭐 짜장밥, 카레밥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쪽에서 약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가격을 좀 올리는 이런 현상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재로 나오면서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삼양식품만 봤는데 나도 모멘텀 있다라고 올라가는 것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또 제 눈에는 오리온이 들어옵니다. 오리온이요? 예. 오리온이 한때 지금 예전에 그 리가켄바이오 인수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되게 좀 정체를 보이다가 그때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쪽도 그러니까 수출 동향 나오는 거 보면 잘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자꾸 러시아 쪽에 나가는 거 가지고 거의 전쟁하는 국가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여전히 러시아, 중국, 베트남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곡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C 통제 가능, QA 확대 이런 게 나오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12만 원대 들어가는 것은 단기적인 저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받고 다음으로 돌아갈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서 음식료 쪽들은 분위기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그 중에서 또 오늘 보니까 요 종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뭐죠? CJ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 예. 쭉 움직이다가 주종 봤다가 오늘 또 번쩍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힘을 내줍니다, 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 봤더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 바깥에서 이제 점심 먹을 때 비싸. 요즘 여의도에서는요, 뭐 13,000원 하더라고요. 밥값. 요즘에 무섭습니다. 뭐 김밥, 국밥 이게 싸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예, 국밥 먹으면서 먹다가 울 것 같습니다. 예. 정식 차리면 거의 2만 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식은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식은요.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 구내식당 쪽으로 좀 더 늘어날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쪽들에 대해서 투자해야 나오다가 살짝 수급 안 좋아지다가 오늘 또 반응이 나오네요.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에서 좀 변화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음식료 쪽도 일단 또 구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반응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환율까지 원화 환율이 원화로 강세로 가게 되면 더 수익 구조가 좋아지겠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험주가 좀 강한데 네. 보험주는 제가 보기엔 서울보증보험 때문에 강한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지금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규제 자본시장법에 걸려서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상황들이 되긴 될 건데 예.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서울보증보험 상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요 상장하면서도 느낌이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요? 예. 올라가니까 이제 아이고 왜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고 네.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5배입니다. PBR 0.4배입니다. 네. 이러면은 좀 싸게 나온 거죠. 그렇죠. 상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된다 싶었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뭐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쭉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예. 또 화학 쪽이 강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LG화학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오늘 6%대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LG화학도 애증의 종목이죠. 네. 그냥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새까맣게 탄 종목인데 정말 답답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돌아오는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예전부터 중국 쪽이 강하게 되면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소재 쪽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는데,
가긴 가는데 뭐 세게 움직이진 않네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일단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금 가야 될 길이 좀 멀는데 이걸 다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철강, 화학 이쪽들도 뭐 중국 관련주 쪽의 움직임이 강하긴 강한데 추세를 강하게 돌파할지는 하루 이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음식료, 보험, 화학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을 살펴드렸는데 이 공통점은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농부의 마음, 농심 새롭게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오후장의 관심 섹터와 관심 종목이 있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차피 뭐 반도체 쪽 찾아봐야 되고 뭐 그런 쪽을 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새로운 거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주말에 또 열리는 게 지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예, 예. 그러면 중국이 요즘 많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같이 좀 잘해보자.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삼국이 약간 교류 확대라든가 한한령 해제 관련된 요 얘기들이 조금 그렇죠. 더 나오지 않을까. 한한령 해제 그 보도 나오고 나서 특별한 뭐 추가 보도가 없는데도 계속 이야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 여기서 또 나오게 되면 또 종목들이 반영이 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미리 보자. 이런 예. 관점 쪽에서 종목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예, 요거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주가 나오고 또 후속적인 얘기 없다 보니까 주가는 뭐 줄줄줄 밀리죠. 네. 그렇다고 많이 밀린 건 아니고 거래 없이 찔끔, 밀리다 찔끔. 보니까 네. 예, 요 정도에선 지금 살짝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다시 혹시나 기대감이 나올 때쯤.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말에 열리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강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 것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좀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그 정도까지 보고 직전 고점 때 보고는 이게 터치하는 정도까지 나면 열어도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일단 보면서 네 일단은 그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관련해서 엔터 쪽들은 뭐 좀 SM이 오늘 좀 더 센데 좋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는 또 그쪽과 연관될 쪽 중국에서 아이돌 인기 있는 쪽들이 그쪽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쪽에 대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자 관심 섹터, 이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이제 눈여겨볼 타이밍이 됐다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고 시장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장의 중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